쉐보레 타호입니다. 영화 속에서나 많이 만나봤던 큼직한 SUV들이 국내 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첫 느낌은 웅장하고 담대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전달받게 됩니다. 특히나 그릴이 헤드램프의 영역까지 깊숙하게 침범해 있어서 언뜻 보면은 헤드램프는 안 보이고요. 전면부에서 그릴의 강인함만 아주 강하게 전달되는데, 그런 특징들이 타호의 전체적인 담대하고 웅장한 분위기를 아주 잘 연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버와 브론즈 컬러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릴의 디테일은 측면에서 보면 컬러 선택도 아주 센스가 좋은 것 같아요. 범퍼 측면에는 뒤쪽으로 공기의 흐름과 브레이크의 냉각까지도 충분히 고려한 모습을 엿볼 수 있고요. 키 언락을 했을 때 퍼들램프도 퍼들램프지만 사이드 스텝 아래쪽에서 아주 밝게 LED로 조명이 들어와서 야간의 시인성이 좋습니다. 보타이를 큼직하게 형상한 퍼들램프는 야간의 그 존재감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고요. 시승 차량은 블랙 보타이 테두리 부분에 야간의 LED로 조명이 들어오는데요. 글쎄요, 안 들어온 차량만 보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들어온 차량을 보고 나면 왠지 아시겠죠? 실내등도 모두 다 LED고 적극적인 조명 덕분에 큰 공간이 그렇게 어둡다는 느낌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것들이 조금 적극적이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은 있고요.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 LED가 아닌 MFR 방식의 LED라서 초점이 또렷하게 맞는 것보다는 광원의 폭이 확실히 넓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차고가 높아서 더더군다나 조금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면 틴팅이 너무 진해가지고 실내에서는 실제 제가 체감하는 정도보다 조금 어둡게 헤드램프가 보이는 게 있고요. 자연광보다는 백색광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오토라이드 컨트롤은 상하향의 변동 폭이나 이런 것들 좀 빠릿빠릿하게 반응을 해주면 좋은데 주변 광도에 민감도가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헤드램프와 방향지 시등을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DRL과 방향지 시등은 기능을 같이 하고 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 시등 있지 않았습니다. 범퍼 측면에 사이드 리플렉터에도 이렇게 야간에 조명이 들어오고요. 바로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이 여기서 살짝 보이기는 하는데, 글쎄요, 실제 시야각은 이 정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거슬리는 거는 없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내에서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전면 틴팅이 시승 차량에 너무 짙게 돼 있어서 조금 어둡게 보였는데 확실히 밝습니다. 그리고 광원의 폭과 직진성을 비교한다면 직진성보다는 폭이 상당히 넓고요. 넓고 밝게 뻗어나가는 느낌 좋죠. 테일램프와 번호판 보조등은 LED인데요. 방향지 시등이 일반 벌브 타입이라서 차량 가격을 생각하면 좀 아쉽긴 합니다. 전면에서 느꼈던 웅장하고 담대한 느낌들은 측면으로 살짝 꺾어서 보더라도 꾸준하게 전달이 됩니다. 중간중간에 블랙으로 레터링도 돼 있고 보타이도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요. 화이트 컬러 차량이라서 디자인의 포인트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8기통 6.2L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6162cc고요. 최고 출력은 426마력, 토크는 63.6kg/M입니다. 10단 자동 기어랑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측면 바디라인은 크기만 무조건 큰 게 아니고 전체적인 차량의 전장이라든가 휠베이스의 매칭 같은 것들, 그리고 앞뒤 오버행도 약간은 앞쪽은 짧게 가져가고 뒤쪽은 길게 가져가서 전체적으로 균형미는 꾸준하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휠 디자인은 반딱반딱한 크롬과 약간 무광의 크롬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이런 센스는 멀리서 봤을 때 조금 입체감을 더 잘 살려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휠은 22인치 사양이고요. 타이어는 275, 50, 22입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발판 역할과 조명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데요. 전동으로 발판이 장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G6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캠리스 방식을 채택을 해주고 있어서 사용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전면부에서는 둥글둥글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볼륨감을 강조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는데요. 측면으로 오거나 후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날렵하면서도 좀 각진 그런 느낌들이 더 많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직사각형 형태의 안정감 있는 후면부 느낌 좋고요. 특히나 가운데의 여백을 충분하게 배려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보다도 차가 좀 더 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디퓨저는 과한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기본기에 충실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듀얼 더블 타입으로 머플러를 준비해주고 있는데 V8 엔진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도 역시 블랙으로 타호가 레터링 되어 있는데 이런 포인트들은 멀리서 봤을 때에도 그 존재감을 확실하게 전달을 해주고 있고 조금은 센스 있는 디자인 포인트로 좋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잘 보시면 와이퍼가 보통 여기 노출되는 게 일반적인데 스포일러 안쪽으로 위치를 시켜놔서 이런 부분들도 뒤에서 봤을 때 조금 더 깔끔한 이미지를 연출해 줄 수 있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전동이고 아래쪽에서 버튼을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면 되고요. 동작은 조용하기는 한데 속도가 조금 더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3열을 사용하더라도 공간 자체에 있어서는 아쉬움을 거의 느낄 수가 없고요. 차량의 크기도 크기지만 공간 배치라든가 적절한 실내 구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3열은 전동으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고요. 2열은 전동으로 접는 것만 가능합니다. 뒤쪽에도 이렇게 230V 인버터 같은 경우도 뒤쪽에 이렇게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고요. 바닥 공간은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들어 올려 보면은 좀 깊이 있게 푹 파 있어서 더 깊고 넓은 공간을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이 플레이트 같은 것들도 아주 적절하게 잘 갖춰주고 있고요. 마감 같은 것들도 굉장히 꼼꼼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 두툼하게 처리 잘 해주고 있고요.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 처리하지 않고 위쪽에 금속 재질로 조금 덧대주니까 오염이나 흠집에서도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요. 인테리어적인 효과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버튼을 눌러보면 접어볼게요. 한번 이렇게 접히는 속도가 꽤 빨라서 좋은 것 같고요. 지금 2열 시트 때문에 살짝 걸리긴 하는데 저 부분 정리해서 2열까지 완전히 접었을 때의 뒷좌석 공간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2열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폴딩만 가능하고요. 폴딩할 때 약간 앞으로 슬라이딩 되면서 접어집니다. 비교적 평평하게 의자들이 접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는 매우 좋고요.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높이도 높이지만 길이도 충분하고요. 또 완전히 평평하게 구성이 되니까 공간 활용도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 주고 싶습니다. 시트를 접었을 때의 각도인데요. 굉장히 평평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캡틴 시트, 좌우가 분리되어 있는 2열 시트 때문에 가운데에 좀 보조장치 같은 것들만 잘 선택을 하시면 뒷 공간을 완전히 평평하고 넓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3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도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고요. USB-C 타입으로 운전석 뒤, 조수석 뒤에 충전 단자도 있지 않았습니다. 테일게이트 손잡이도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고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전동 테일게이트 동작할 수가 있죠. 열리고 닫힐 때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스마트키는 국내에 소개되어 있는 쉐보레의 다른 차량들과 차별화되고요. 특히 그립이 좋은 것 같습니다. 뒤쪽에 테일게이트 전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기능과 원격 시동 가능하고요.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키락 언락 기능은 이렇게 뒤쪽에도 꼼꼼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앞쪽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문을 열었을 때 사이드 스텝이 전동으로 움직여주는데 이런 부분들은 차고가 높아서 자칫 승하차가 불편할 수 있는데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실내 공간은 블랙 원톤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차분하고 이렇게 봤을 때에는 약간의 고급감도 전달이 됩니다. 위쪽에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유리 면적이 굉장히 큰데요. 1열뿐만 아니고 2열에서도 충분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어 쪽부터 살펴보면은요, 전체적인 느낌이 완전히 고급스럽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쉽고, 그렇다고 저렴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또 고급스러움이 느껴지고, 그런 약간 중립적인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손잡이 앞쪽으로 락 언락 기능 꼼꼼하게 갖춰주고 있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조금 아쉽지만 앞쪽만 오토로 작동을 하고 뒤쪽은 내려가는 것만 오토고 위로 올릴 때에는 당기고 올려줘야지 작동이 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시트 메모리는 3개까지 가능한 게 아니고 2개까지만 가능하고요.
보시면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수납을 꼼꼼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잘 반영해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플레이트의 하이컨트리 레터링은 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단순한 듯 보이지만 착자감 좋고요. 장거리 주행 같은 거 했을 때의 피로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어떻게 보면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제 체형에서는 목을 아주 잘 받쳐줘서 이 부분도 나쁘지 않았고요. 하이컨트리라고 하는 부분들 음각으로 이렇게 잘 새겨져 있습니다. 쿠션감도 괜찮고 가죽의 질감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센터 터널은 팔걸이가 굉장히 높고 널쩍하게 잘 자리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측면에 이렇게 수납 공간을 양쪽으로 배려를 잘 해뒀습니다. 페달은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풋레스트는 여기에 커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레버 잡아당기시면 본인 오픈하실 수가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전동으로 4A 방식 갖춰주고 있습니다. 이쪽에 오밀조밀하게 막 기능들이 많은데요. 금방 익숙해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이 특히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 에어 서스펜션 차고 조절도 가능하고요. 4륜, 2륜을 전환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 곳에 다 모아놓으니까 이 부분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는데 오토 홀드가 빠져있는 부분은 조금 아쉽기도 했고요. 스티어링은 그립이 조금 더 두툼해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차량의 크기라든가 컨셉을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4스포크 타입인데 쉐보레의 전통적인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V8 6.2L 엔진은 초기 시동 시에 강한 느낌보다는 부드러움이 조금 더 많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HUD는 큼직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그마치 15인치라고 합니다. 밝기 조절뿐만 아니고 다양한 정보들을 바꿔가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HUD에 또 국내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좀 민감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어필하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클러스터는 12인치고요. 눈이 좀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푸른색 배경에 흰색 폰트를 갖춰주고 있는데 눈이 좀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해주고 있는데 특히나 가운데 이 정보 표시창에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연비 같은 경우도 최고 연비, 평균 연비를 센스 있게 한눈에 보여주니까 훨씬 더 운전자가 인지하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을 했을 때의 변동폭, 그래픽적으로 뭔가 좀 차별화를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좀 밋밋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추후에 개선이 됐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열선은 이 위쪽에서 버튼으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립이 조금 아쉽기는 해. 좀 더 도톰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메인 화면이 지금 10.2인치인가요? 요거 12.3인치나 좀 와이드 타입 고해상도였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조작을 했을 때의 불편함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빠릿빠릿하게 반응을 해줘서 사용하기 편리했던 것 같고,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부드럽게 작동을 하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연동이 가능하고요. 뒷좌석 온도 조절 시스템, 앞좌석 온도 조절 시스템은 이 모니터 하나에서 다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작에 있어서의 편의성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조금 특이한 점이 이 기어 노브인데요. 별도로 노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다 잡아당기는 방식하고 누르는 방식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는 누르는 방식이고요. R하고 D는 잡아 이렇게 당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N은 다시 눌러주고요. L은 여기서 푸시 타입으로 누르게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잡아당길 때 손톱으로 스크래치 같은 것들이 조금 보이기는 해요. 약간 더 깊이 있게 구성을 해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후방 카메라는 어라운드 뷰를 포함하고 있고 뒤쪽에 트레일러 같은 것들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한 배려도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트레일러 장착하시는 분들한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크러쉬패드 뿐만 아니고 요런 데 잘 보시면 마무리가 확실히 좀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 은색이 그냥 반딱반딱하지 않고 약간 무광이 살짝 있으면서 빛이 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차분한 느낌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에어벤트는 가운데 이렇게 두 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측면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열게 되어 있는데 안쪽에 깊이가 있어서
여러가지 이 소지품들 보관하시기에 좋습니다. 비상등 스위치는 이게 아무래도 기어 버튼이 여기 자리하다 보니까 운전석에서 조금 멀리 준비가 되어 있어서 차라리 요 가운데 어디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래쪽으로는 스위치가 오밀조밀하게 잘 배치가 되어 있고, 위쪽에는 인포테인먼트 컨트롤, 아래쪽에는 공조장치에 관련된 기능들, 이 다이얼하고 푸시타입 버튼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같은 것들 여기서 직관적으로 보여주니까 훨씬 더 사용하기엔 편리했던 것 같고요.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제가 좀 특이한 점은 쉐보레 차량들이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안장하고 등받이에 같이 열선이 작동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는 등받이에만 열선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USB C타입, A타입 단자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고요. 12V 파워 아울렛은 커버링 잘 되어 있습니다. 널쩍하게 수납 공간이 있는데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가능하고요. 그냥 던져놓으면 되니까 사용하기 편리했어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고, 이 암레스트가 정말 큽니다. 저는 처음에 여기에 스마트폰을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충전이 여기서 될 줄 알았는데, 충전 패드는 여기에서 가능합니다. 열었을 때 안쪽 공간이 뭐 노트북 같은 거 그냥 하나 넣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크고요. 깊습니다. 트레이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갖춰졌고, LED로 조명도 있지 않았습니다. SD카드 삽입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여기 USB A타입, C타입 단자 잘 갖춰놨습니다. 조수석 수납 공간은 들어 올리는 방식이고요. 턱이 약간 있어서 안쪽에 있는 수납물이 바깥으로 쉽게 흘러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해 놨습니다. 차량 크기를 감안하면 조금 더 공간이 넓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A필러에 이렇게 손잡이를 센스있게 잘 갖춰놨는데, 운전석 뿐만 아니고 조수석에 이렇게 앉았을 때 생각보다 A필러가 두툼한 편인데 시야를 많이 가리진 않았습니다. 선바이저는 양쪽으로 조명 은근하게 밝아져서 이런 부분 좋고요. 거울이 넓기는 한데 조금 더 높았으면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위쪽에 보시면 모든 실내등은 LED 구성이고요. 푸시 타입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시트 접는 버튼이 여기 있고요. 여기에 이 다이얼은 테일게이트 오픈 각도로 조절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썬루프가 이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슬라이드 가능하고요. 여기는 이너 커튼 전동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 틸트 기능은 별도로 구성을 해놨는데, 글쎄 이렇게 다 물리적으로 분리시켜 놓으니까 좀 직관적이기는 한데, 익숙해졌을 때는 버튼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게 조금 더 사용하기 편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유리 면적이 굉장히 크고 바깥쪽으로 슬라이딩이 되니까 오픈했을 때의 이 전체적인 개방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합니다. 차량이 크기만 큰 게 아니고 요소요소에 좀 큼직큼직한 배려가 돋보이는 것 같고요. 뒷좌석입니다. 도어의 오픈 각도가 큼직하기 때문에 타고 내릴 때 편리했고요. 내려가는 것만 오토로 작동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유리가 끝까지 깔끔하게 떨어져서 이 부분은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제 차량 가격이나 컨셉을 생각을 해보면 이 수동으로 선쉐이드 같은 거 하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납은 앞쪽하고 같은 구성이고요. 보스 사운드 시스템 갖춰주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 은색으로 플레이트 살짝 포인트를 주기도 했네요. 실내 공간은 넓고 쾌적한 느낌이 좋고요. 좌우 독립된 시트 덕분에 공간이 조금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닥 공간은 평평해서 발 공간, 무릎 공간 모두 다 여유가 좋은 편이고, 바닥에서 앞좌석 안장 윗부분까지도 이렇게 보시면 제법 공간이 넓은 편입니다. 뒤로 접근을 할 때, 3열로 접근을 할 때도 시트를 접어볼까요? 접어서 이렇게 들어올려 보면 이 정도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뒤도 승하차 할 때도 불편함은 없고요. 발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안장도 앞쪽이 약간 높고 뒤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앉을 때 자세가 그렇게 어색하진 않았고요. 다만 이제 성인 남성 2분이 앉았을 땐 괜찮은데 3분이 앉으면은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조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감은 전체적으로 1열, 2열, 3열이 고른 편이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을 했을 때에도 그렇게 불편한 공간은 아니고요. 헤드룸 공간도 보시는 것처럼 여유가 좋죠. 그리고 이렇게 컵홀더 같은 것들 배려도 잘 해주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1열, 2열, 3열을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차량의 크기가 큰 만큼 저런 부분에 배려도 좋습니다. 이 레버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은 시트를 들어 올려서 뒤쪽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요. 발판 때문에 승하차가 편리한 것도 있지만 적절한 위치에 손잡이가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승하차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발공간 여유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보고요. 무릎 공간도 상당합니다. 공간 좋습니다.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없는 것 같아요. 운전석, 조수석뿐만 아니고 뒷좌석에서도 온도 조절이나 바람의 세기 같은 거 포지션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통풍 시트는 아쉽지만 열선은 3단으로 좌우측에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USB C타입으로 충전 단자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HDMI를 좌우측 모니터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2.6인치인가요? 좀 큼직하게 자리하고 있는데 모니터의 해상도라든가 이 각도 조절 같은 것도 가능해서 사용하기 편리했던 것 같고요. 2열 시트를 지금 제일 앞으로 당겨봤는데 앞으로 당기더라도 무릎 공간의 여유가 좀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팔걸이는 각도 조절이 가능하긴 한데 이렇게 딸깍딸깍 하면서 고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하고요. 헤드레스트가 작아서 많이 불편할 것처럼 보이는데 체형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3열의 에어벤트는 이렇게 지붕 위에서 볼 수 있고요. 2열은 측면에서 에어벤트 준비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요 가운데에 위치하거나 기둥 쪽에 위치를 하는데 지금 타워는 다 위쪽에서 에어벤트가 뒤쪽 위쪽에서 나올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고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입니다. 이 뒤에서 보면 단순하면서도 듬직한 인테리어가 이 차를 탔을 때의 어떤 사고 같은 게 나더라도 많이 다치지 않겠다,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전달을 해주는 것 같고요. 스티어링의 구성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오밀조밀하게 기능들을 다 모아놔서 복잡하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출퇴근 시간 혼잡할 때 도심에서의 최저 연비는 4.8km까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평균적으로는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는 5.7km, 5.5에서 5.7 정도를 유지해줬습니다. 이 차의 공인 연비는 6.4km인데 그냥 편안하게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지금처럼 도심에서 심하게 막히는 거를 감안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는 5.8에서 6km 정도 연비 보시면 아마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비 부분은 V8 6.2L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뒷좌석 승차감도 1열이나 2열 그리고 3열까지 균일한 승차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여느 프레임바디 차량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의 승차감은 당연히 월등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하고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1열, 2열, 3열의 승차감이 균일한 장점이 있죠. 사운드 시스템은 보스고요. 스피커가 10개고 센터 포인트 오디오 시스템 포함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생각보다 오디오의 성능이 좋은 것 같은데요. 울림통이 일단 큼직해서 좀 든든한 맛이 있고요. 고음에서의 찰랑찰랑한 느낌, 저음에서의 탄탄한 느낌, 그리고 중음 때에도 뭉개지는 음역대 없이 아주 고르게 밸런스 좋습니다. 유턴 해보면 지금 3차선까지는 넘어가지 않고요. 2차선 한 반 정도? 3차선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전장이 5m가 넘고 휠베이스도 3m가 넘기 때문에 한 3차선 정도는 꼭 차고서는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조향 타각이 조금 큰 편입니다. 좁은 골목길이나 이 오래된 건물 지하주차장 같은 거 들어갈 때는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는 사실이지만 일반적인 도로 주권이라고 하면 차고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높다 보니까 위에서 이렇게 아래를 쭉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시트 포지션을 갖추고 있어서 크게 이 크기에 대한 중압감이라든가 아니면 시트 포지션 때문에 느끼는 시트 포지션이 낮은 경우에는 주변에 잘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경 크게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A필러가 굉장히 두툼한데 실제 운전을 해보면 이 부분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많이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웃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큼직합니다. 버스나 트럭의 그것과 비교를 해봐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큼직한데요. 덕분에 뒤쪽에서 오는 차량들도 시원시원하게 볼 수 있고 사각지대도 그렇게 크지 않은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블라인드 스팟을 이렇게 체크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안전보조 장치도 적극적인 편이고요.
실내 리뷰 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2열 시트가 이 등받이 각도 조절되고 편하기는 한데 쿠션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포지션도 좋은데 문제는 헤드레스트가 너무 수직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쿠션감도 아쉽기도 하고, 너무 수직으로 돼 있다 보니까 포지션이 조금 체형에 따라서는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 이렇게 밤에 터널, 그것도 아스팔트 포장보다는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 터널을 달려보면은 확실히 좀 체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속 100km 정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 차는 노면에서 올라오는 바닥 소음, 그리고 풍절음이나 공명음 같은 것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주고 있습니다.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아닌 일반 유리인데 유리가 조금 도톰하기는 하고요. 외관에서도 그렇고 내부에서도 그렇고 뭔가 좀 두툼하고 치밀한 느낌이 드는 모양새에 걸맞게 이 위쪽에 실링, 유리 위쪽에 실링 같은 것들도 아주 빡빡하게 잘 자리하고 있어서 이런 MVH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없고요. 진동 같은 경우도 잔진동이나 큰 진동 모두 잘 걸러주는데요. 프레임 바디입니다. 모노코크 바디가 아니고 프레임 바디 22인치 1타이어 채택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승차감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진동에 있어서도 크게 거슬림은 없고요. 아무래도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과 어댑티브 에어 라이드 서스펜션이 매칭을 잘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운전자에게 또는 탑승객에게 꾸준하게 편안하고 안락한 승차감을 전달해주는 것 같습니다. 프레임 바디긴 합니다만은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과 어댑티브 에어 라이드 서스펜션 덕분에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 차가 프레임 바디인지 모노코크 바디인지 쉽게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승차감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물론 이제 오래 차량을 타고 나면 그 프레임 바디 특유의 둥둥둥둥하고 이 잔진동 같은 것들이 살짝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렇게 거슬리는 잔진동은 아니고요. 약간 좀 부드럽게 많이 상쇄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은 1000분의 1초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여러 번의 노면 스캔을 해서 그에 걸맞는 서스펜션의 강도를 세팅을 해주고 있고요.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은 내구성도 좋은 걸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담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부드럽고 편안하게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겁고 큰 차체를 안정감 있게 유지를 해줘서 승차감도 좋으면서 안정감도 수준 이상으로 갖춰주고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작동은 민감한 편이고요. 특히나 앞차와의 거리 조절이 단계가 많은 건 아니지만 단계마다의 편차가 정확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슈퍼크루즈 같은 뛰어난 기능이 있는데 그 부분이 국내에 도입이 안 됐다는 점은 좀 아쉽긴 하고요. 차선 유지 장치가 있기는 한데 조금 더 적극적인 반자율 주행, 조향 보조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차의 가격대가 9천만 원대 극후반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고요. 전체적으로 트림 구성도 간단하게 돼 있어서 차량을 선택할 때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옵션 구성도 특별할 게 없습니다. 하이컨트리가 9,200만 원대에 있고 지금 시승 차량은 다크나이트 트림인데요. 9,363만 원인가요? 2만 원인가요? 아무튼 9,300만 원. 기본 그 하이컨트리랑 다크나이트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타호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기본 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컨트리보다는 다크나이트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래도 그 포인트가 참 매력적인 것들이 많아요. 통풍 시트는 2열에는 없고 1열에만 있는데요. 1열 통풍 시트는 등받이하고 안장 고르게 냉각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2열에도 통풍 시트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조금 아쉽기도 해요. 브레이크는 극초반에 약간 좀 부드럽게 쑥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담력 자체가 초반부터 아주 쫀쫀하고 듬직하게 꾹 밀어주기 때문에 안정감도 높은 편이고요. 또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무게나 에어 서스펜션의 이 장착이라든가 아니면 서스펜션 앞뒤 모두 멀티링크의 구조인데요. 유연한 건 맞는데 약간의 출렁출렁한다라는 느낌도 받게 되는데요. 그게 기분 나쁘거나 멀미가 나는 출렁출렁함이 아니고 프레임 바디에서 그 단단하고 기분 나쁜 진동 같은 것들을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과 에어 서스펜션이 아주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주는 그런 정도라고 전달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R타입 MDPS는 이 유격 같은 것들이 일반 차량들에 비해서는 조금 큰 편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불안하거나 불편한 느낌의 스티어링 이 담력은 아닙니다.
코너링 같은 거 좀 급격하게 가져가봐도 의외로 잘 버텨줬고요. 4륜 오토 모드랑 4륜 H 모드를 놓고 이 와인딩 같은 거 돌파를 해보면은 생각보다는 주파 능력이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퓨얼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어서 차량의 크기나 무게 그리고 배기량을 생각을 했을 때는 연비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도심에서는 거의 느끼기가 어렵고, 고속도로에서 탄력 주행을 했을 때, 이 내리막에서 좀 탄력적으로 차량을 주행을 했을 때에 요런 게 퓨얼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구나 하는 거를 간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10단 자동기어는 생각보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기어 변속 충격 같은 것들이 크지 않아서 다단기어라는 느낌을 많이 받진 않았습니다. 보통 7단에서 8단 정도가 일반적인데 10단이면 굉장히 기어가 많이 촘촘하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들이 도심 주행에서 많이 좀 거슬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봤는데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크게 그렇게 다단기어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다만 10단이라고 하면 뭔가 좀 드라마틱한 연비 기록을 기대하게 되는데 이 차의 무게라든가 V8 가솔린 6.2L 엔진임을 감안을 해보면 글쎄요, 연비가 높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또 완전히 낮은 연비는 아니다라는 점도 전달드려보고 싶네요. 연비는 최고 기록은 11.3km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80에서 100 정도 2륜 모드로 놓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해서 크루징을 해보면은 두 자릿수 연비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연비 부분은 이 차에서 좀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시속 100km는 L 모드로 고정을 했을 때, 수동 모드로 고정을 했을 때 1350, 140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됩니다. 그렇게 높지 않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연비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것 같고요. 소음이나 진동, 특히 이 소음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프레임바디 차량 치고는 승차감이 좋은 거는 분명하지만 글쎄요, 이 에어 서스펜션하고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 있기는 하더라도 구조적인 특성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느 프레임바디 차량에 비해서는 승차감이 월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그래도 모노코크 바디의 그 부드럽고 유연한 느낌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연동되는 점은 분명한 이 차의 장점입니다만은 큼직한 HUD나 클러스터 안쪽에 연동이 안 되는 점은 또 살짝 아쉽기도 해요. 차량의 크기도 크기지만 실내 공간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글쎄요,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감 있으면서 저도 모르는 이 여유를 갖게 돼서 주변 차량들의 양보도 자연스럽게 많이 해주게 되는 그런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견인 운반, 오프로드, 스포츠, 그리고 노멀, 일반 모드 이렇게 4가지 모드가 있고 별도의 에코 모드 같은 건 없습니다. 스포츠 모드하고 노멀 모드는 가속 페달의 느낌이 사뭇 다른데요. 편차를 조금 크게 두고 있어서 이런 부분의 운전의 재미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2열하고 3열에서도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 유리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조금 쾌적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이 주변에 날이 조금 어둡기도 하고 틴팅이 너무 짙어가지고 약간 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실내에서 굉장히 개방감 같은 것들이 탁월하죠. 에어 서스펜션은 차고 조절도 꽤나 큰 편인데요. 물론 이제 최대치로 올릴 때는 4L 모드가 들어가 있어야지 최대치로 차고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고속주행에서는 일반 모드 대비 약 2cm 정도 자동으로 낮춰주고요. 오프로드에서는 기준 높이를 봤을 때 아래로 2cm, 최대 위까지는 5cm, 플러스 5cm, 마이너스 2cm 이렇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꽤나 이 차고 변동 폭이 큰 편입니다. 고속주행을 하면서 차고를 조금 높게 가져가 봐도 이 셰시의 강성이라든가 서스펜션의 장점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안정감 있는 승차감 유지를 해줬고요. 차량의 장단점은 분명한데요. 중간중간 설명할 때 아쉬운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이 차의 크기라든가 운전할 때 주변에 신경을 조금 더 많이 써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가격은 저는 경쟁력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비 같은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면 조금 아쉽다, 단점이다라고 접근을 할 수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차는 결이 좀 다른 차량이고 차량의 크기나 무게, 컨셉을 감안을 해보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 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감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차를 선택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고급 브랜드죠. 에스컬레이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선택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이 차량의 크기는 포기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이 선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걸로 예상을 좀 해봅니다. 구동 방식은 예전에 이 파트타임 4륜 구동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걸 이제 전자식으로 구현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스피드 오토 4WD 뭐 이렇게 메이커 측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토 모드 있고 2륜 하이, 4륜 하이, 4륜 로우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거의 뭐 4H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냥 오토로 다니면 적절하게 차량에 대응을 해주니까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엔진의 회전 질감도 좋고 킥다운 같은 거에서 고열 페미로 쭉 끌어올려 보면은 치고 나가는 맛도 좋습니다. 회전 질감이나 사운드 나쁘지 않고요. 뒤쪽에서 듀얼 더블 타입으로 배기가 직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운전자 귓가에 아주 박력이 있다, 힘이 넘친다, 이런 느낌들을 아주 잘 전달을 해줍니다. 스포츠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하시면 보다 더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고요. 엔진의 회전 질감은 확실히 6기통 차량들하고는 다른 느낌인데요.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느낌들이 너무 좋습니다. V8 엔진의 특징은 V6에 비교를 했을 때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부드러우면서도 조금 더 강한 그런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단 기어랑 매칭도 좋은 편입니다. 426마력의 토크가 63.6kg/로 알고 있는데요. 힘도 부족함 없고, 특히 이 마력보다는 토크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차량의 운용이 좀 여유롭다라는 느낌, 운전자한테 아주 강하게 전달됩니다. 네, 이상 쉐보레 타오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